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금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퇴직연금 DC형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 번째 포맷, 위험자산 ETF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망산업 ETF 발굴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알기 위해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시경제는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 이슈와 정책은 특정 산업의 수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산업의 업황은 개별 기업의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시경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지정학 이슈와 정책도 결국 산업의 업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입니다. 유망한 산업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공부의 핵심은 산업의 기본적 분석입니다. 투자 공부의 80% 이상은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투자를 위한 축적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을 전부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공부는 끝이 없고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론부터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이 있는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퇴직연금 ETF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 시간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한국 증시는 조선, 방산, 원자력이 주도 섹터였습니다. 이렇게 당해년도의 주도 섹터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안전맞은 시기가 있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에 앞으로가 유망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음 연도 전망이 쏟아지는 연말, 연초에 다음 해의 연간 포트폴리오를 미리 설계하고 리밸런싱 전략까지 퇴직연금 DC 투자에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가진 투자의 지혜가 부족한데 25년에 유망한 한국 산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 유망 산업 ETF를 발굴하는 법. 투자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자산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는 일에 있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은 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정보를 끊임없이 구걸해야 한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주식 투자 정보와 지식을 무료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에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투자 운용사, 경제학자, 슈퍼개미 등 금융 전문가들의 산업 전망과 투자 인사이트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유망 산업과 그 근거를 듣고 학습하는 것은 훌륭한 투자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환경 컨센서스나 네이버 증권에 올라오는 리서치 리포트를 통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망 산업을 파악하고 그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발굴하는 실전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TF 발굴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먼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해당 연도의 유망 산업을 리스트업합니다. 두 번째로 유망 산업과 관련된 레포트에서 해당 산업의 모멘텀, 호재, 대장주,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레포트의 근거 자료들을 통해 검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산업을 선택했다면 레포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장주의 비중이 가장 큰 ETF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ETF들을 이용해 위험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유망 산업 리스트업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망 산업을 공부하기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전문가들의 산업 전망에 대한 농축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산업이 좋다,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결론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산업에 대한 지식이 쌓여야 산업의 주가 흐름을 파악하고 나의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터뷰 방송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퇴근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안에서 유망산업 후보를 좁혀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망산업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 유망한 산업을 발굴했다고 바로 투자에 나서지 말고 산업 레포트를 통해 한 번 더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투자 수익 확률을 높이고 추가적인 산업 공부도 가능합니다. 본 장표에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포트에서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모멘텀, 호재, 대장주. 레포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 많을 수도 있으니 이런 상세 내용들은 생략하고 큰 주제와 맥락을 확인합니다. 반도체 모멘텀은 AI 수요급증입니다. 최근 AI 관련 기술과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HBM 기술의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기술이 과거에 단가가 너무 비싸고 사양이 너무 높아서 잘 팔리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하던 팀도 해체시키고 기술 연구를 사실상 중단하였는데 지금은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서 HBM 기술의 수요가 폭등하다 보니 이를 꾸준히 연구한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승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이닉스의 호재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레포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산업과 기업 레포트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모멘텀과 HBM 호재를 바탕으로 반도체 섹터에 투자 선택을 하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ETF 선택입니다. 검증된 유망산업의 대장주의 비중이 큰 ETF를 선택합니다. MTS에서 반도체로 조회해보면 반도체 ETF는 10개가 넘어서 대장주의 비중이 큰 ETF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증권 MTS에는 ETF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아주 쉽게 대장주의 비중이 큰 ETF를 찾을 수 있고 비중이 큰 순서대로 구성 종목 확인도 가능합니다. 작년 연초에 AI 모멘텀으로 상승한 한국 반도체 ETF 수익률 차이를 보면 아래 예시처럼 2월 대비 4월 주가 기준 수익률 차이가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21%, 하나로 FNK 반도체 11%,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1%, 대장주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비중에 따라 ETF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TF를 최종 선택했다면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보겠습니다.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현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앞서 선택한 유망한 산업의 ETF로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은 퇴직연금 안전자산 30%를 채권이나 원자재로 구성된 펀드를 계약하면 됩니다. 현금도 일부 보유한다면 주가가 급락하는 예상 못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를 이용하여 성장 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2025년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을 실제 예시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나만의 성장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을 다양한 형태 자산으로 배분할수록 저위험이 될 것이고 주도 섹터의 비중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고위험 투자가 됩니다. 고위험 투자일수록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성장 추구형 저위험 포트폴리오에서 산업 ETF를 제외하면 성장 추구형에서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여기서 주도 섹터란 이미 차트가 전 저점을 돌파하여 신고가를 달리면서 모든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뉴스를 쏟아내는 섹터를 말합니다. 안전마진 섹터는 차트가 바닥을 찍고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는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성장 추구형 타입 안에서도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여 나만의 성장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